피고인 김진관은 피해자 김영호와 피고인 김보은과의 삼각관계에 얽혀 질투심에 치정살해한 것은 아닙니까? 피고인 김보은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자 김영호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건 혹시 피해자 김영호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런 성관계는 아니었습니까? 자, 계속 계획적인 살인임을 유도하려는 이 원고 측 변호사에게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시민들, 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매 순간 분노했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이 법정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 변호사가 그 당시 변호사가 굳이 확실치 않은 추정이 되는 그런 유도신문을 하는 원고 측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 추측으로 이루어진 이런 질문, 이런 유도 질문들을 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혹시 변호사인 본인이 변호 능력에 있어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시민들은 아픈 과거를 회상하며 대답해야 되는 이 둘의 긴 재판이 이렇게 매 순간 끝날 때마다 매번 버스에 오르는 이 둘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너희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 라며 끝없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요. 이 둘의 구형은 처음에 1심, 2심 모두 징역 12년형이었어요. 자, 하지만 거센 항소로 인해 1심 4차 공판에서 김진관 군은 징역 7년, 김보은 양은 징역 5년으로 감형이 되는데요. 당연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국민들과 무료 변호단 조직원인 22명의 변호사분들은 이에 있어서 또 한 번 거세게 항소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길고 긴 공방 끝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복수를 함으로써 법 질서는 무너뜨렸다 라는 말과 함께 김보은 양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진관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보은 양은요, 다음 해인 93년 대통령 특사로 형 효력 상실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제 복권이 되었고요. 자, 그렇게 김진관 군도 역시 같은 특사로 형의 절반이 특별 감량되었다고 합니다. 자, 항소심 재판 과정 중에 7개월 동안 복역 생활을 했던 이 김보은 양이 이런 말을 전했대요. 7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이 정말 편안했어요. 라고 말이죠. 즉, 의붓 아버지였던 김영호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이 지옥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 집이 감옥보다 더 못한 곳이었다는 거였죠. 자, 모든 재판이 끝난 이후 김보은 양과 김진관 군은 결국 끝내 헤어지게 됩니다. 김보은 양은 풀려났을 당시 김진관 군의 부모님을 찾아 손이 닳도록 죄송하다며 막 빌었다고 해요. 이때 김진관 군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은아, 우리는 널 절대 원망하지 않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절대 잘못이 없어, 보은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열심히 살길 바란다. 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는 이 김보은 양을 다독여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건 당시 모녀를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던 원고 측 변호사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아니, 대학생 정도 됐으면 도망갈 수 있었잖아. 왜 도망 안 갔지? 즐긴 거 아니야? 모르지. 김보은이 내연녀일지 누가 알아. 안 그래? 김보은, 걔 엄마는 딸이 젖골인데 몰랐다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알았으면 왜 가만히 있었지?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 제기를 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자 이제 모녀는 심리 상담을 받게 돼요. 이후 당시 저명한 심리학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녀의 심리 상태는 고대 노예의 심리 상태와 같습니다. 노예는 손발이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죠. 왜냐? 손발이 묶여있으면 이를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요. 즉,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못 간 이유는 주인이 무작위로 노예를 살해하거나 심하게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공포심에 짓눌려 이 노예는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이 모녀는 그 공포심에 짓눌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문 열고 나가서 도망갈 수 있었던 그 순간도 공포심에 짓눌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모녀의 말을 들어보니 김영호는 검찰이라는 신분으로 가끔 집에 뜬금없이 어리버리를 떨고 있는 그런 피의자, 범죄자들을 데려온 뒤 모녀의 앞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피의자들을 미친듯이 폭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덧붙여 김영호는 엉뚱한 짓 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나라 모든 검찰 수사망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라는 말과 함께 어디서든 자신들을 찾아 살해할 수 있다는 말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모녀에게 더욱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죠. 이로 인하여 모녀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사실 김보은 씨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신가요? 1991년에 발생한 김부남 씨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김부남 씨는 여성분이세요. 자, 김부남 씨도 어릴 적 9살 때부터 이웃 아저씨였던 송백건이라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끊임없이 당해왔다고 합니다. 김부남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어릴 적 성적인 학대를 받은 기억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거부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릴 적 그런 심적을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심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로 인해서 결혼 생활도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김부남 씨는 어릴 적 성적인 학대로 송백건 씨를 신고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의 성범죄는 우선 친고죄로 고소기간은 단 6개월밖에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설상가상 고소를 하기에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버린 후였다고 해요. 너무 많이 지나버렸던 거죠. 자, 결국 30세가 되던 해 김부남 씨가 송백건을 살해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이 가슴 아픈 거는 당연히 송백건 씨 유가족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테고 김부남 씨에게는 김부남 씨에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건 이후 약 1년 뒤인 김보은 양의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팍 터지게 되자 김부남 씨의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었어요. 자, 사건 이후 성범죄에 관한 법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 따른 처벌은 조금 많이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직 성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많이 약하고 미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실 문득 떠오르던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그 영화 한 편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이라는 영화 아세요? 자, 이 사건과는 뭐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무관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극 중에서 김봉남의 남편이 한 짓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왜 떠올랐냐? 영화 내용 중 보시면요, 이제 김봉남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네 어쩌네 이런 내용이 있기 전에
김봉남의 남편은 자신의 딸이 있는데 자신의 딸이 누구의 딸인지 몰라. 왜냐면 주인공인 봉남이는요, 자신의 남편, 이 남편의 동생, 그 외 동네 젊은 남성들에게 어릴 적부터 성적으로 이용당했었기 때문에 임신이 됐는데 누구의 애인지 모르는 거야. 자, 그로 인해 자신의 딸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싶었던 건지, 봉남의 남편은 이제 화장품으로 엄마 화장품으로 막 이렇게 엄마 놀이 하던 딸에게 뭐 아빠랑 뭐 진짜 엄마 놀이 할래? 뭐 이렇게 해야지 아빠가 사랑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딸을 꿰내어서 봉남이 몰래 딸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아주 작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영화 전체상을 보면은 한 일부분인 거죠. 자, 이후 봉남이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그 섬으로 도망치려 하는 그런 부분이 담긴 내용이기도 한데, 잔인하지만 슬픈 내용과 사회적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는 영화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 아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어린 아이를 그렇게 성적 놀이개식으로 이용하는 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선 이런 근친 성범죄 및 아동 성범죄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자신들이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짓이 얼마나 추악한 악행인 걸 알면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 범죄자들. 제발 이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에 있어 부디 지금보다 더 엄한 벌로 이 죄인들을 다스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엑스파일 많이 좀 충격적이었죠? 아동 성범죄는요, 정말 짐승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짐승이라는 단어도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꿈나무 어린 아동들에게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은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짐인데, 정말 고통인데, 이 범죄자들에게 좀 더 엄중한 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엑스파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